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 장지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내용은 데니오 레리오, 제브라피쉬죠. 제브라피쉬 기반 생체 내 스크린 및 대식세포 기반 스크린, 듀얼 스크린입니다. 듀얼 스크린을 통한 신규 한결의 후보물질 도출이라는 새로운 엑스비보, 인비보 드럭 스크리닝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균은 원래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결핵균입니다. 이 결핵균은 굉장히 위험한 패소제닉 박테리아로서 감염 숙주를 인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에 의한 결핵 환자가 OECD에서 1등인 10여 년 동안 계속 1등을 이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는 생물안전 3등급 균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세이프티 레벨 3 균으로서 특별한 P3라고 하는 BSL3라는 그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압으로 컨트롤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실 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컨트롤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균입니다.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경상대학교는 바이오세이프티 레벨 3 실험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균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이오세이프티 레벨 2에 해당하는 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비루런트한 굉장히 어테뉴에이션이 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테뉴에이티드 된 균은 생물안전 2등급 BSL2에서도 사용이 되게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가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자세히 미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는 코리네박테리움 서브오더에 속해 있는 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페시스를 갖고 있는 지너스죠. 그래서 뭐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래피드 그로잉 마이코박테리아도 존재를 하고 이런 결핵균처럼 굉장히 느리게 자라는 슬로우 그로잉 마이코박테리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셀 월에 리피드가 많이 존재를 하고 그런 박테리아라서 굉장히 우리가 왁스 셀 월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동안에 프리스피테이션, 센트리퓨즈를 통해서 프리스피테이션을 시킬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로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운동성이 없는 논 머티리얼 박테리아로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느리게 자라는 슬로우 그로잉 박테리아입니다. 더블링 타임이 약 20시간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배양을 해 놔야지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98년에 이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의 지놈이 완성이 되었고 튜버큘리스트라고 하는 지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퀀스라든지 아미노 엑시드 시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는 튜버큘리스트는 현재는 이제 스위스의 EPFL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예전 데이터베이스로서 인스티튜트 파스테르 파리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놈 사이즈는 약 4.4 메가베이스가 있고요. 이 지놈에 약 4173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균주는 우리가 H37RV라는 랩 스트레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H는 휴먼을 나타내고
37은 37도씨, 인간의 체온이죠. 거기서 자라는 러프한 콜로니 몰폴로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비루런트한 박테리아다 해서 H37RV 균주를 대부분의 BSL-3가 갖추어져 있는 연구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질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방이 먼저가 되겠네요. 예방, 그 다음에 걸렸을 때 진단, 그 다음에 치료,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는 그 중에서 이제 치료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생제, 항결핵, 새로운 항결핵제를 발굴해내는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발굴해낸 새로운 항결핵제를 이제 그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메커니즘 오브 액션, 어떻게 죽이는지, 타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리시스턴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결핵 환자의 대표적인 이제 그 특징이 이렇게 그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가 있고, 처음에 결핵으로 판정이 되게 되면 이 first line drug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결핵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친숙한 약제입니다. 아이소나이아시드,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 에탄푸톨 요 네 가지 약제를 2달 동안 먹다가 아이소나이아시드, 리팜피신만 4개월 더 먹는 그런 요법이 현재 처음으로 일반적인 결핵균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이 언제 개발이 되었나 이렇게 연대별로 한번 보았더니 아이소나이아지드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피라지나마이드 역시 50년대, 에탄푸톨, 리팜피신은 60년대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 60년 전에 개발된 약들을 현재도 결핵 환자들이 먹고 있고 효과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 약제를 처음에 2달을 먹다가 이 2가지 약제를 이제 한 4개월 더 먹는 토탈 한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핵 환자들에게는 이런 4가지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롱텀 큐어링을 하기 때문에 6에서 9개월 동안 뭐 나라에 따라 좀 더 처방 기간이 다르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몸의 상태가 좀 좋아지면은 약의 복용을 중지를 하고 뭐 기침이 먹게 되면은 약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약제의 내성을 갖게 되는 뭐 다양한 멀티플 드러그 레시스턴트한 결핵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익스텐시블리 드러그 리시스턴트한 결핵으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이제 MDR-TB, XDR-TB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새롭게 감염된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러그 리시스턴트한 결핵에 감염된 환자들에게는 이런 아이소나이아지드와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 에탄푸톨이 이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약의 복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로 신결핵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러한 퍼스트 라인 드럭의 내성을 갖고 있는 MDR-TB, XDR-TB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제의 개발은 굉장히 등한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MDR, XDR, TB의 분포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일반적인 TB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남아프리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중국, 동남아시아, 그죠? 북한,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지만 WHO에서도 말하기를 추정하기를 북한에는 굉장히 많은 결핵 환자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결핵뿐만 아니라 그 MDR이라든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리팜피신의 내성을 갖고 있는 1차 항생제인 1차 항결핵제인 리팜피신의 리시스탄트한 튜버큘로시스 환자도 역시 북한에 많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 기사에서 북한은 핵도 무섭지만 핵보다 더 결핵이 무섭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결핵 환자들이 꽤 많이 있고요. OECD에서 압도적으로 1위일 정도로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MDR, 멀티플 드러그 리시스턴트한 결핵균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번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1차 신결핵에 걸리게 되면 1차 약제를 먹게 되는데 아이소나이아지드,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 에탄프톨 같은 약제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비싼 약제들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MDR 또는 리팜피신 리시스턴트 튜버큘로시스 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Extensively Drug Resistant Tuberculosis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2차 약제들, Second Line Drug Antibiotics를 먹어야 됩니다. 복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MDR, XDR 결핵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결핵에 걸렸을 때에는, 일반적인 결핵에 걸렸을 때는, 내성이 없는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 비용이 얼마 들지 않지만은 MDR이라든지 XDR 결핵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뭐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격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 비용이라든지 병원 치료 비용이라든지 새로운 약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다양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MDR, XDR, TB를 치료하기 위한 약제들은 다양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청각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간질환이라든지 신장질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발작을 한다든지 다양한 사이드 이펙트가 보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용이 세컨 라인 드럭을 먹을 때, 복용할 때 그 비용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 라인 드럭을 먹을 때는, 복용할 때는 우리가 MDR TB, XDR TB의 치료 기간이 20에서 26개월, 32개월, 그리고 굉장히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궁핍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시 일반적인 결핵에 비해서 MDR, XDR, TB는 결핵은 항생제가 잘 득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확률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MDR, XDR, TB를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이 필요를 합니다. 가격은 낮고 사이드 이펙트는 적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MDR, XDR, TB를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지껏 많은 연구자들은 인비트로 홀셀 스크린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 튜브에 결핵균을 키우고, 적절한 배지에 결핵균을 키우고 항생물질을 처리해서 이 테스트 튜브에서 결핵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비트로 홀셀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특히 이제 결핵은 이제 펄모널리 디지즈이기 때문에 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면역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폐에 숨어 있는 결핵균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폐세포에 숨어 들어있는 인트라셀룰라 패소젠인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에 대한 특성을
이러한 인비트로 홀셀 스크리닝은 전혀 반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비트로에서 효과 있는 물질이 저희가 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우스웍을 통해서 그 인트라셀룰라 그 다음에 인비보 에피카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많은 항생제들이 인비트로에서만 효과가 있고 엑스비보라든지 인비보에서는 효과가 없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비트로 홀셀 스크리닝을 대신할 수 있는 좀 더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미미킹 할 수 있는 새로운 스크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성대에 오기 전에 이제 같이 일을 했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결핵 질환을 인비트로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또한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인비보에서도 유효할 수 있는 항결핵 물질을 도출해내는 그런 스크리닝 모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이펙티브 컴파운드를 네로 다운 해낼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한 모델이 이제 마크로파지를 사용해서 셀을 기반으로 한 셀 베이스드 스크리닝 모델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저희와 현재 제가 이제 경상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는 한국파스텔 연구소의 뱅상 델롬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하고 저희는 이제 콜래버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티튜트 파스테르 코리아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크로파지 셀 베이스드 스크리닝 모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핵 환자가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이제 에어로졸이 발생되게 되고, 이 에어로졸 안에는 이제 많은 결핵균이 존재를 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들어와서 호흡기를 통해서 그렇죠? 에어웨이 트랙을 통해서 들어와서 폐에 있는 폐포에 존재하는 그렇죠? 알베올라이가 이제 폐포죠. 폐포에 존재하는 대식세포와 처음으로 이 결핵균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파고사이토시스 식세포 작용이 이제 그 알베올라이에 있는 마크로파지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고사이토시스는 외부로부터 박테리아가 들어오면은 파고좀과 라이소좀이 퓨전이 되어서 pH가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파고라이소좀 퓨전으로 인해서 떨어진 pH를 기반으로 한 아시도필릭한 그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 펑션을 갖게 되고, 그래서 들어온 외부 물질을 다이제스트 해서 초핑을 해서 이제 내보내는 이러한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고사이토시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핵균은 물론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대식세포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 파고좀과 라이소좀이 만나서 pH를 떨어뜨리는, 즉 아시도필릭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 펑셔널하게 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제 블로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블로킹을 파고좀 매추레이션 어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핵균의 유전자들이 시크리티드 되고, 또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엔드 프로덕트 엔자임들이 이 파고좀과 라이소좀의 퓨전을 이제 이니비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폐포에 있는 마크로파지에서 결핵균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다이제스티브 돼서 쇼핑 돼서 릴리즈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알베올라이에 있는 마크로파지 안에서 마크로파지가 결핵균의 이제 쉘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저희는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셀 베이스드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에 본메로, 그죠? 볼수라든지 그 다음에 로우셀을 사용을 해서 이런 마크로파지와 형광으로 레이블링된
결핵균을 코인큐베이션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인큐베이션 시키면 자연스럽게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나고 저희가 이렇게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난 결핵균을 384 웰플레이트에 시딩을 하고 그쵸? 저희가 이 시딩된 결핵균과 마크로파지의 각각의 웰에 특정 농도의 케미컬 컴파운드를 트리트먼트를 해서 이 셀 안에 숨어있는 셀 안에서 파고 좀 매추레이션 어레스트를 야기시켜서 서식하고 있는 결핵균의 GFP를 퀀티피케이션하는 메소드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마크로파지를 플로레센스 다이로 레드 플로레센스 다이로 염색을 시키고 GFP 결핵균을 코인큐베이션 시키면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빨간색의 마크로파지 상에서 초록색의 결핵균들이 증식을 하고 결국에는 빨간색의 마크로파지를 그 비루런스를 통해서 독성을 통해서 죽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색의 마크로파지 수는 줄어들고 초록색의 결핵균의 형광 결핵균의 증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셀 베이스드 파고사이토시스 모델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컴파운드인 항결핵제인 리팜피신을 트리트먼트를 하면은 이렇게 항생제가 없을 때는 초록색의 결핵균의 GFP가 증식을 하다가 리팜피신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셀 수는 변함이 없고 결핵균이 이제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셀 베이스드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셀이 헬시하게 남아있는지, 얼마나 많은 GFP가 컴파운드에 의해서 또는 항생제 후보물질에 의해서 죽는지를 퀀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지를 베이스드 기반으로 해서 퀀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이미지 마이닝 팀이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래된 기계지만 오페라라고 하는 그 콘포칼 하이 컨텐트 하이 스루프 스크리닝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수십만 개의 케미컬 컴파운드를 셀 베이스드 모델에 적용해서 저희가 유효 물질을 네로우 다운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우 다운 해낸 히트를 우리가 히트의 컨센트레이션을 올리면 셀이 해피하고 히트의 컨센트레이션을 낮추면은 이제 박테리아가 해피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 2013년도죠. 꽤 오래된 논문인데 논문을 이제 퍼블리시를 했고 유효 물질인 Q2O3라는 물질을 저희가 수십만 개의 케미칼 라이브러리로부터 최종 리드 컴파운드로 선도 물질로 발굴해 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히트 컴파운드를 유효 물질을 스크린에서 네로 다운한 히트 컴파운드를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구조 변경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스트럭처 SAR이라고 하는데 스트럭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SAR 잠시만요. 제가 그러니까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이라고 하죠. 그래서 메디시널 케미스트 분들이 처음에 발굴한 유효한 물질의 이제 R 체인을 이제 모디피케이션 해 주셔서 그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유도체들을 확보를 하고 그 유도체들 중에서 PK, 파마코카이네틱스라든지 PD, 파마코다이나믹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동물 실험에서 가장 유효한 그 효과를 보이는 물질로 저희가 이제 리드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그런 리드 컴파운드인 이제 Q2O3를 저희가 발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Q2O3는 현재 임상 2상에 텔라세백이라는 이름으로 임상 2상에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연구소에서 라이센스를 아웃해서 큐리언트가 코스닥이 상장되었고 현재도
성공적으로 개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Q2O3의 특징은 ATP 신테시스를 억제를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TP 신테시스 패스웨이에서 컴플렉스 3에 해당하는 BC1 컴플렉스의 QCRB라는 에센셜한 유전자의 엔드 프로덕트 엔자임을 이니비션 함으로써 이 ATP 신테시스 패스웨이가 컴플렉스 3에서 이제 중단이 되어서 결핵균이 이제 중단이 되면 이제 호흡 작용을 할 수가 없죠. 결핵균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2O3는 결핵균의 ATP 신테시스에만 유효하게 스페시픽하게 펑션을 갖고 이니비션 할 수 있는 펑션을 갖고 호스트 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MTB,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스페시픽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공과 러시아에서 효과적으로 임상 2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태 지금까지 보여드린 셀 베이스드 스크리닝은 현재 이 드럭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에 존재를 하고 있는 모든 컴파운드, 한결의 후보 물질들 중에서 최초로 새로운 모델인 셀 베이스드, 피노타이픽 셀 베이스드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서 도출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PA824, OPC 컴파운드, 베다퀼린, SQ109, BTG 컴파운드 모두 MTB 드럭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에 존재하는 이런 컴파운드들이 모두 테스트 튜브에서 발견된 물질이라면 저희가 발굴한 Q2O3는 세계 최초로 셀 베이스드 모델, 새로운 스크리닝 시스템에서 이미지 베이스드 스크리닝을 통해서 도출한 최초의 선도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셀 베이스드 스크리닝은 뭐 현재 한번 10여 년 동안 로부스트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와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저희가 유효한 물질을 보내서 스크리닝을 하고 액티비티를 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퀀티피케이션 인트라셀룰러 마이코박테리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는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셀 베이스드 현재 가장 앞서 나가는 시스템인 셀 베이스드, 이미지 베이스드 스크리닝 시스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 10만 개 또는 이제 뭐 수십만 개의 컴파운드를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런 셀 베이스드 스크리닝 또는 테스트 튜브를 통한 스크리닝을 통해서 히트를 이제 컷오프 80% 또는 70%로 좁혀 나가게 되면은 수백 개의 유효 물질이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네로우 다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백 개의 컴파운드 중에서 저희는 MIC가 가장 낮은 미니멈 이니비터리 컨센트레이션, 최소 억제 농도가 가장 낮은 히트를 선정을 해서 다양한 SAR 스터디를 통해서 MIC를 더 낮추는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MIC를 더 낮추고 그 다음에 PK/PD를 맞춘 적합하게 맞춘 컴파운드를 저희가 리드 컴파운드로 이제 최적화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유효 물질, 100개의 히트 중에서 1개의 리드를 동물 실험하게 되면은 동물 실험에서 유효하지 못한 결과를 내게 되면은 다시 나머지 99개에서 또 다른 그 다음으로 MIC가 낮은 물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크리닝을 통해서 동물 실험까지 가는데 약 5, 6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5, 6년의 시간이 걸려서 하나의 MIC가 낮은 물질이, 즉 하나의 리드가 페일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다음 MIC가 낮은 물질로 가서 다시 셀을 통해서 인비보를 테스트한다는 건 또 다른 5, 6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유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비보에서 이펙티브한 결과를
보일 수 있는 항생제를 스크린, 항생제 후보물질 또는 선도물질을 스크린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동물 실험에서 페일을 하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기존의 셀 베이스드 스크리닝이든 홀셀 스크리닝이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은 인비보 스크리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드로소필라 초파리를 사용해서 초파리의 결핵 유사균을 감염시키고 초파리의 밥에 항생물질을 후보물질을 섞어서 초파리가 그 항생물질을 먹게 함으로써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는데 이 초파리가 날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브라피쉬 인펙션 모델 시스템으로 스크린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이라고 하는 이 세균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와 쥐너스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와 계통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균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균입니다. 그리고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은 인간에게도 감염이 되지만 대부분 이제 피부 질환이지만 감염되지만 대부분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고기에 감염되어서 물고기를 폐사시키는 병원성 균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은 워터본 비전형적인 마이코박테리움 스페시스입니다. 그래서 생장 온도가 결핵균은 37도씨인데 반해서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은 약 29.5도, 30도에서 최적 생장 온도, 생장 조건을 보입니다. 생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쉬와 양서류에 감염을 시키는 균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양식업에 종사하는 분에게 피부에 감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하고 심장은 이제 37도, 심장 주변은 37도 정도, 36.5도 정도 되니까 심장하고 먼 이런 손과 팔, 다리에 즉 체온이 낮은 부위에 감염이 되는 균주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미노사이클렌지, 클라리스로마이신, 에탄푸톨과 같은 약제로 저희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은 생물안전 등급 2등급인 BSL2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균입니다. 자, 이렇게 제브라피쉬를 기반으로 저는 이런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을 통해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에 유효한 항생물질을 도출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호스트인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없죠. 인간과 가까운 하등동물인 물고기를 결핵균과 가까운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을 감염시켜서 감염된 제브라피쉬가 사는 96 웰플레이트에 한결의 후보 물질을 처리를 해서 제브라피쉬가 그 한결의 후보 물질을 먹었을 때 그 몸 안에 있는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의 수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제브라피쉬는 생리학적으로 또는 해부학적으로 그 포유류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우스를 핸들링하는 것보다 제브라피쉬를 핸들링하는 것이 좀 더 윤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유용하게 좀 더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코스트가 마우스에 비해서 적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알을 많이 낳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초기 배아 상태의 제브라피쉬는 굉장히 이제 트랜스파렌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간과 유사한 장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뭐 내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눈의 구조, 그다음에 뇌라든지 중추신경계, 그다음에 뭐 척추라든지 뭐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몰 사이즈입니다. 엠브리오 시기에는 굉장히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96 웰 플레이트에 2마리, 3마리씩 저희가 넣어서 다량의 개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브라피쉬를 가지고 있는 이런 96 웰 플레이트에 직접적으로 컴파운드를 트리트먼트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제브라피쉬는 이제 홀지놈 시퀀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놈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뮨 리스폰스라든지 인펙션에 의한, 즉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 인펙션에 의한 호스트 리스폰스를 관찰하기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 툴, 뭐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이라든지 진 넉다운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존재를 하고, 뮤턴트 라이브러리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뭐 비용을 내면은 뮤턴트 라이브러리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뮤턴트 라인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브라피쉬는 인간이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 유가종 형성, 그라눌로마 포메이션을 역시 제브라피쉬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에 감염됐을 때 유사한 그라눌로마 포메이션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균의 굉장히 비루런스를 담당하고 있는 요 리즌 디퍼런스,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유전자로 구성된 RD1이라고 하는 리즌 디퍼런스 1을 역시 마리눔도 굉장히 유사한 크로모조말 스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이 RD1을 제거한 M 마리눔,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 뮤턴트는 비루런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과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는 근형 관계가 너무나도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을 사용해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를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컴파운드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브라피쉬는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에 감염됐을 때 인간이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인 그라눌로마 포메이션을 나타낼 수가 있다. 즉 제브라피쉬가 마리눔에 감염되었을 때 감염된 제브라피쉬는 그라눌로마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를 제브라피쉬에 감염시킬 수 없지만, 왜냐하면 생장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제브라피쉬는 30도씨고 MTB는 37도씨이기 때문에 즉 제브라피쉬는 콜드블러드입니다. 그래서 콜드한 조건, 즉 30도씨에서 성장할 수 있는 MTB와 M튜버큘로시스 가장 가까운 마리눔을 인간과 유사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 제브라피쉬에 감염시킴으로써 저희는 인비브에서 액티브한 컴파운드를 스크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M마리눔을 제브라피쉬에 감염시키면은 인간과 똑같이 액티브 결핵, 활성 결핵과 잠복 결핵과 같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M마리눔 인펙션 인투 제브라피쉬는 굉장히 인간이 결핵에 걸리는 그런 메커니즘과 굉장히 유사한 애니멀 모델로 사용할 수가 있다. 저희가 늘 사용하는 마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간에서 보이는 그라눌로마 포메이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리눔을 사용한 제브라피쉬 인펙션 모델이 조금 더 인간에서 보이는 결핵에 걸렸을 때 인간에서 보이는 폐에서 보이는 현상을 좀 더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제브라피쉬 R을 받아서 제브라피쉬 R을 이제 그 부화를 시켜서 이제 껍질을 벗겨줍니다. 저희가 정밀 핀셋으로 현미경 하에서 껍질을 벗기고 이제 분할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엠브리오 상태에서 여기 코달 베인이라고 있습니다. 미정맥을 통해서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 형광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을 감염을 시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결핵처럼 전신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감염된 마리눔에, 형광 마리눔에 감염된 제브라피쉬를 각 96 웰 플레이트에 두세 마리씩 집어넣은 이후에 저희가 뭐 구입한 또는 이제 분양받은 케미칼을 하나씩 일정 농도대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케미칼 컴파운드는 효과를 갖고 있지 않지만 몇몇 컴파운드는 인비보에서 이러한 마이코박테리움 마리눔 GFP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투명한 제브라피쉬 배아 안에 있는 감염된 형광 M 마리눔 균들이 저희가 처리한 유효 물질에 의해서 얼만큼 이 GFP amount of 이 처리했을 때 이 GFP의 인텐시티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저희가 그죠? 형광 하이스쿨 스크리닝 장비를 사용해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불행하게 이제 장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트리트먼트한 96 웰 플레이트를 특정 기관에 가지고 가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경상대에서 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특정 컴파운드 X를 제브라피쉬 마리눔이 감염된 제브라피쉬의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도즈를 증가하면 할수록 이 제브라피쉬에 감염된 GFP의 그 사이즈가 즉 GFP의 디서미네이션 번식이 증가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도즈 디펜던트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감염된 제브라피쉬도 저희가 찾은 물질 컴파운드 X를 처리를 하면은 라이프 스팬도 월등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죠? 5일 만에 모든 제브라피쉬가 사멸을 했는데 저희가 찾은 컴파운드 X를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은 약 12일까지 50%의 제브라피쉬가 살아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고자 하는 일,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 파스테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셀 베이즈드 스크리닝 모델과 저희가 개발한 제브라피쉬 M 마리눔 스크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셀 베이즈드 모델에서 스페시픽한 컴파운드, 제브라피쉬에서만 스페시픽한 컴파운드, 그 다음에 두 가지 모델에서 모두 스페시픽한 컴파운드를 찾아서 마우스 모델로, 다음 모델로 좀 더 높은 동물 모델로 가게 되면 저희가 단지 MIC만으로 유효 물질을 찾는 그런 일보다 좀 더 인비보에서 바이오 액티브한 컴파운드를 찾을 수 있는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확실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두 개의 셀 베이스드 모델과 제브라피쉬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 이제 한국 파스텔 연구소에 이제 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뭐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죠. 로보틱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세이프티 레벨 3의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퀴드 핸들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토메이티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제브라피쉬를 사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브라피쉬 에그에도 감염시키고 제브라피쉬의 코달베인, 미정맥으로도 감염을 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블리시한 논문은 뭐 다른 박테리아지만 마이코박테리움 앱세수스를 이제 제브라피쉬에 감염시켜서 트리트먼트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사이오스트랩톤이라는 항생물질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리파마이신 5 역시 앱세수스에 효과적인 물질이다. 그래서 제브라피쉬를 통해서 저희가 제브라피쉬 인비보 에피카시를 측정을 한 논문을 또 출판하였습니다. 다양한 그 국제적인 국내에 콜래보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뭐 회사들과도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콜래보레이션이 아니고요. 한국 파스텔 연구소의 콜래보레이션이고요. 같이 기회가 되면 좋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언제든지 콜래보레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생명과학부 장지찬입니다. 전화번호는 1368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공동연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